네, 안녕하세요. 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늘도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아무도 안 봐주세요. 언제까 누구는 봐주실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 떠들면서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걸 동기 삼아서 글을 그래도 계속 쓰고 있고, 그래도 뭐 뿌듯합니다. 뭐라도 남기는 게. 물론 혼자만 보고 끝날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거고요. 일단 오늘도 원래 하던 대로 옛날 글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잠깐. 네, 보이죠? 2008년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해를 넘겼고 2008년 1월 1일 새해 때 썼네요. 새해 때 저는 보통 이때는 그래도 큰 집 갔다 와서 아마 저녁에 썼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해랑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제목은 커피라는 이름의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게 기억하기로 2007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커피를 거의 안 마셨어요. 바닥 코코넛에 그 믹스 커피 같이 먹는 거 그것도 부모님께 허락받고 먹었고요.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카페가 성행하고 아메리카노가 유행했던 게 제 기억에 2007년 막 이때인데 커피 좀 맛들인 게 이때일 거예요. 아메리카노보다는 카라멜 마끼아또 쪽으로 달콤한 걸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도 좀 먹는 편인데 하여간 이때는 달달한 걸 먹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피라는 이름의 기다림. 내가 소리친 지 몇 초 아니 몇 분이 지났는데도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다시 끌고 오고픈 심정은 커피 스푼의 선율을 타고 흐른다.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기다림. 그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 기다림은 커피형을 타고 그대에게 가리오. 커피를 마시며 잠 못 이룰 밤 제가 들리거든 그저 웃어만 주시오. 네, 중2병의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라고 봅니다. 제가 썼다라는 사실만 빼면은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딱히 동기라든지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커피 마시다가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기다림, 그리움, 사람을 향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길지 않으면서 꽤 괜찮은 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글을 써야 하는데 요새 또 갑자기 글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좀 슬럼프라면 슬럼프인데 매번 이래요. 이거를 쓰고 싶은데 지금 쓰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막 이렇게 썼던 글들 있잖아요. 그 최초의 의미라든지 막 이런 거. 그거는 참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이걸 컨텐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보완을 하고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거 두 개의 제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들을 바라보며 얘네는 무슨 생각일까 라고 쓴 줄이 있고,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네, 오늘의 주제는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뭐 여기까지만 일단 너무 길게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쓴 것 같아서 하면은, 갑자기 뭐 저를 제가 평가를 하는 거긴 한데요. 대단하지도 그렇다고 하찮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다고 제가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저를 제가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하찮다고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딱 중간. 주관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중립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한 곳에 치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좀 조심스럽지만 정치도 물론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제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뭐 어떤 이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를 할 때에도 저는 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해왔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챙기기가 좀 힘들지만, 국회의원 정도, 대통령 정도는 그 사람의 연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약 이런 거를 좀 보고 뽑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한 곳에만 치중해서, 한 뭐 정당, 한 뭐라고 해요? 예, 그 성향으로만 치중해서 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되고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는 분명히 투표를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적 성향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웬만한 나머지는 제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게 약간 이렇게 백업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세상이나 사회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범주를 설정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 내가 안 하고자 하는 거는 안 하면서 한 인격체 객관적이라 하는 건 이제 남들의 평이겠죠? 적어도 제가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예전에 말했죠. 시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아예 요청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하거나 뭐 두세 번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신뢰가 되겠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 이제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기적으로도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적어도 뭐 욕을 먹거나 너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고 그 범위가 이제 친구도 있지만 뭐 형, 아는 형, 그 다음에 뭐 후배들 그런 범주로 따져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제가 나쁜 평은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수준이라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래서 겉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심점 역할을 하지도 않는 이런 거죠. 결국에 저가 생각하는 거랑 얼추 맞는다. 그런 거를 써보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응하니까 저는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뭔가 제가 손해를 보면서 살 수도 있고 뭔가 좀 네, 부정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제 방향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뭐 후회는 없을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평가한다. 근데 저도 남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뭐 그냥 한 번 보고 스치는 인연을 제가 평가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 보는 머무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사실 나쁜 사람이면 두고 싶겠습니까? 그냥 피하고 없애겠죠. 근데 이제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활달해.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한 달에 2번 정도를 만나면 기가 빨려서 질릴 것 같다. 이럴 때는 조절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보통 근데 사람보다는 모임 성격으로 봅니다. 여기엔 사람으로 쓰겠지만 그리고 또 진중한 모임이 있죠. 그런 거는 굳이 낮에 만나면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밤에 만나서 사실 알코올을 곁들이면서 이제 이런 고민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만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밤에 알코올을 곁들여 고민 상담이나 심각해를 하고 풀 때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용을 한다 사람을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최대한 오래 좋게 유지하는 거. 적어도 제가 좋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는 이제 저도 사실 공을 던지는 건데 적어도 제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좀 주제로 가는데
여기까지 일단 저 너무 또 집중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의 얘기는 그겁니다. 음, 남을 제가 바라볼 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연민이에요. 사실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에는 나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연유로 이렇게 태어나 살아고 또 서로를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지만 무슨 연유라는 게 여기다 쓰면은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제 생각에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회 사상에 입각한 뭔가 사죄의 의미로 제가 여기에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거 연민이 드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이런 생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연민. 그래서 뭐 저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나는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연민이라는 감정이 든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겁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틀리진 않겠죠. 여기는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니야 틀렸을 수준에 있어.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그거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걸 줬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다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가이드를 주지 않고 그냥 막 화를 내. 그냥 무지성으로 화를 내는 그럴 때
저는 그 행동과 생각을 보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화를 저의 화를 어떻게 할까? 벌개가 이거밖에. 벌개지구가 진짜 저 국어 이거 어떡하냐. 글 쓴다는 사람이 벌개지다 이게 맞죠? 네. 둘 다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아무튼 벌개지고 심장이 빠르게 느낄 때 막 화가 나요. 저 사람 소위 이제 욕을 하겠죠. 쌍욕을 하면서 쟤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전 연민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때 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표출을 하는구나. 세상이 행복했다면 네. 나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죄라고 쓰면 좀 너무 그래서 연애 얘기는 좀 그런가? 네. 네, 뭐 이런 게 있죠. 연민이 뭐 합리화의 수단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느끼는 감정이죠. 나보다 더 좋은 동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슨 연유로 나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까? 네, 뭐 그리고 뭐 이거 선배도 사실은 이거 회사 얘긴데
더 좋은 선배를 만나면 업무 능력이라는 이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만난 후배들은 과연 만족을 하고 있을까? 네, 이것도 시선이다 어찌 보면. 연애를 한 상대, 네, 연인에게도 이사 생각은 해요. 사실 내가 최고의 사람은 아니지만 뭐 노력을 하겠지만 최고의 사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연애에 있어서 헤어질 때는 뭐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겠지만 그 할애한 시간은 미안해서 어쩌냐.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볼 때도 불쌍하다, 나랑 엮여 있는 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거꾸로도 또 생각을 하면 나도 이 사람들이랑 엮여서 좋은 건가? 그게 연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골자인 것 같아요. 나도 불쌍하고 그렇다고 너희가 안 불쌍한 것도 아니다. 연민이다. 우리는 모두가 연민의 감정으로 엮여 있다. 이렇게 쓰니까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네.
여기까지 써야 되나?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트로가 꽤 길었거든요. 나 얘기, 남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그 연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결국에 뭐 예시를 이렇게 들었고, 이거를 반대로 하면 나에 대한 연민이죠. 아까 말했듯이 직장 동료, 선후배를 원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왜 이런 게 없는지 연민이 드는 불쌍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민이 드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이해심과 배려, 서로 돕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연민의 대상들인 우리들이 서로 돕고 이해를 해야 살아가는데 그나마 덜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약간 좀 갑자기 끊는 것 같지만 이 정도에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뭐, 네. 제가 하고자 했던 골자는 이거예요. 너도 불쌍해, 나도 불쌍해, 우린 서로 연민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서로 돕자, 이해하자, 이겁니다. 좀 장황하게 쓴 부분도 있지만 네, 여기까지 글은 쓰고 시는 어떻게 쓸까요? 시는 조금 직관적으로 쓸까요? 거꾸로 할게요. 조금 아까 위에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직관적으로 쭉 쓰는 건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서 연유는 모른다. 너랑 내가 만난 이유를 누가 아는가? 그래서 연민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누구 하나 잘한 거 없고 누구 하나 틀린 거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너도 잘못 없고 그 누구도 잘못이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는 만났는데 연민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없어질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내가 느끼던 저 사람에 대한 연민에 나도 비추어져서 그 사람도 나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너무 연민이 조금 반복돼서 좀 그러네. 연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지울까요? 연민 좀 반복하고 싶었는데.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이고 빨리 쓴 건데, 뭐, 제가 위에 설명하고자 했던 거를 좀 요약해서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도 지금 한 40분 글을 썼는데, 요새 글 양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책을 읽어서일 수도 있고, 좀, 네,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니지만, 좀 더 다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부터 생각을 하고 좀 직, 뭐야 즉흥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